안녕하세요. 글로벌 핫 이슈를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소개하는 월드리포트의 김지윤입니다. 세계화 이후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 그 나라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게 됐죠.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이슈가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또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국적과 상관없이 상호작용하는 시대입니다. 월드리포트에서는 현대 국제사회 쟁점들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포문을 열 첫 번째 글로벌 이슈, 지금 만나보시죠. 영국 하원이 진행한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네, 벌써 3년 전입니다. 2016년 6월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브렉시트,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렉시트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영국을 브리튼이라고 하죠. 그리고 탈출하다라는 뜻을 가진 엑시트란 말을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즉 브리튼 더하기 엑시트. 그래서 브렉시트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런 말은 2015년 그리스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리스가 당시에 EU를 탈퇴하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렉시트라고 했죠. 이번에는 영국이 EU를 탈퇴하겠다라고 하니까 브렉시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2019년 3월 29일 영국은 EU를 탈퇴했어야 합니다. 지금 EU하고 그리고 영국의 정부가 마련한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데드라인을 연기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4월 12일까지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도대체 왜 EU를 탈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영국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 혹은 정치적인 전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EU가 창설될 때부터 영국은 사실은 그렇게 맞듣지 않아 했습니다. EU가 원래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창설한 유럽연합이거든요. 영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발은 유럽 쪽에 또 한 발은 저 대서양 건너편 쪽에 놓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유럽연합에 약간은 글쎄요, 좀 겉도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막상 브렉시트를 하겠다라고 국민투표를 결정을 해놨는데 사실은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영국이 상당히 국민들이 분열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EU하고 영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의 합의안이 왜 통과를 못하고 있는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EU와 영국의 관계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전쟁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공존을 통한 경제협력과 평화의 시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We must build a kind of United States of Europe. In this way only will hundreds of millions of toilers be able to regain the simple joys and hopes which make life worth living. 서유럽 국가들은 당시 중요한 전략 자원이었던 철강과 석탄을 평화적으로 관리 이용하기 위해 1951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를 창설했습니다. 뒤이어 1958년 독일의 주도로 유럽 공동체 EEC를 창설하며 유럽연합이란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요. 그러나 영국이 EE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모아 유럽 자유무역연합 EFTA를 창설해 또다시 통합에 난항을 겪게 되죠. 그러는 사이 1967년 ECSC, EEC, 유라톰을 하나로 묶은 유럽 공동체 EC가 탄생하게 되고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까지 EC 가입을 마치며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완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경제, 화폐 동맹, 공동 외교 안보 정책 수립, 내무와 사법 분야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 EU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영국은 처음부터 EU가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반대륙 유럽주의적인 성향도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파운드화 사용, 그리고 쉥겐 조약 거부입니다. 영국이 통합에 당장 참여하지 않아도 런던은 유로 거래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경제 조건에서 큰 차이가 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영국은 유로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먼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유로화 대신 영국이 자국의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새로운 유로화가 등장했을 때 자신들의 가치를 가진 파운드화가 어느 정도로 가치가 매겨질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통화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제 도구입니다.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하는 것은 통화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유로화로 통합이 된다면 영국 정부가 이걸 관리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 파운드화에 그려져 있는 영국 여왕의 얼굴, 뭐랄까요? 영국인들의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라진다는 것을 영국 사람들은 참기가 어려웠죠. 쉥겐 조약 같은 경우는 유럽의 국가들이 물자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유럽 국가에 들어온 사람이 다른 유럽 국가로 가는데 전혀 장애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쉥겐 조약을 거부한 것이죠. EU 국가들 중에서 쉥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영국하고 아일랜드 두 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이 대륙에 포함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죠. 결국 쉥겐 조약도 그렇고 파운드화를 지킨 것도 그렇고 영국이 자신들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상당히 껄끄러워한다라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꼭 영국이 EU, 즉 유럽연합을 떠나야만 했을까? 왜 굳이 떠나려고 했는지 결심을 한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민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민국가 하면은 미국을 생각하고 또 호주를 생각하고 캐나다를 생각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독일 다음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 일정 기간 체류하게 되면 영국 사람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영국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이민자들 혹은 노동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금 기분은 안 좋겠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이후 시리아에서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유럽에서 시리아 난민 사태가 벌어지니까 사실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빗장을 잠궈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주권 침해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나는 영국 국민인데 왜 나랑 상관없는 유럽 의회에서 결정한 문제들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자꾸 제기하게 되는 거죠. 노동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EU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영국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권 침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분담금 문제입니다. 영국이 EU 국가들 중에서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브렉시트 투표가 있기에 1년 전이었던 2015년 영국이 EU에 지불해야 했던 분담금은 무려 178억 파운드, 한화로 약 30조 5,300억 원 정도 됩니다. 독일 다음으로 많은 돈이었죠.
글쎄요, 자기가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EU 국가들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상 EU를 끌고 가는 국가는 독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돈을 많이 내고 있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못마땅했을 수가 있겠죠. 출발부터도 마음에 안 들고 과정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굳이 떠날 필요는 없었는데 왜 그러면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결정한 것일까요? 당시 총리였던 데이빗 캐머런 총리의 정치적인 승부수로 인해서 일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영국에서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데이빗 캐머런 보수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브렉시트를 내걸었죠. 당시 영국이 EU에 남아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탈퇴해야 되느냐를 두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보수당 내에서의 여러 의원들 그리고 영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UKIP, 상당히 극우에 속해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정당에 속한 사람들은 EU를 탈퇴해야 된다라고 맹렬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잔류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요. 보수당이 자꾸 갈라지는 것을 보니까 캐머런 총리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내건 거죠. 내가 이것을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 글쎄요, 캐머런 총리가 사실은 정말로 브렉시트, 즉 EU를 탈퇴하려는 생각이 있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승부수로 띄운 건데 아주 큰 파장을 낳게 된 것이죠. 이 과정을 만든 굉장히 유명한 TV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TV 영화 브렉시트, The Uncivil War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옵니다. 거기서 브렉시트를 이끄는 인물 도미니크 커밍스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Everyone knows who won, but not everyone knows how. 국민투표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는 모두가 안다. 그러나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치 국민들이 뭔가에 홀린 듯이 투표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Let's take back control! Let's take back control! 많은 정치인들이 이 브렉시트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EU에 들어가는 분담금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굳이 EU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혜택은 누릴 수 있다.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가능하다라는 환상을 심어준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은 72.2%, 탈퇴를 찬성한 사람들이 51.9%, 그리고 잔류를 희망한 사람들은 48.1%로 4%도 채 안 되는 투표율 차이로 결국 영국은 EU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죠.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캐머런 총리도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의 정치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캐머런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되고 이후에 테레사 메이가 집권을 하면서 메이 총리가 이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국의 정치권도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모두가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당연히 분열되고 또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막상 브렉시트를 외쳤던 사람들, 많은 정치인들이 실제로 이게 일어나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독립당, 극우 정당이죠. 가장 강력하게 브렉시트를 찬성하고 밀었고 지지했었던 영국 독립당의 당수인 나이젤 파라지 같은 경우는 캠페인 내내 우리가 EU에 지불하는 분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라고 공약을 했는데요. 나중에 가서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발뺌을 했죠. 가장 뼈아픈 것은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영국은 연방국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 이 4개가 합쳐진 국가입니다.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런던입니다. 런던은 브렉시트를 반대를 했죠. 그리고 런던 이외의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스 지역은 브렉시트를 찬성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였죠.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를 반대했어요.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EU에 남아있는 것이 본인의 지역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아일랜드 북쪽에 있는 노던 아일랜드 역시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영국 쪽으로 더 가까운 해변가 쪽의 노던 아일랜드는 브렉시트를 찬성한 반면 아일랜드 쪽으로 가까이 붙어있는 노던 아일랜드 지역은 브렉시트를 반대했습니다. 뭐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역사적인 갈등 그리고 대처 수상 이후에 있었던 사회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다름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브렉시트는 국민투표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요. 문제는 과정만 거쳤을 뿐이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나 수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브렉시트가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매우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혼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렉시트가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다들 알고 있다시피 영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파장이 굉장히 크고 또 국제사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기 전에는 많은 EU 국가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도 브렉시트를 굉장히 만류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이 EU를 상대로 해서 무역협상을 하겠다. 영국하고 따로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EU의 잔류에 있어라라는 어떤 간접적인 무언의 요구사항이겠죠. 막상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나니까 EU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메르켈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런 말을 했죠.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이 체리피킹을 하게는 놔두지 않겠다. 즉 자기네 좋은 것만 가져가고 단문말 빨아먹게 할 수는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브렉시트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다른 많은 EU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함부로 EU를 탈퇴할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영국이 이득을 보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 EU 그리고 메이 총리가 이끌고 있는 영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 협상안, 이게 영국 의회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브렉시트 협상안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백스톱 조항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EU 그리고 영국 간의 협상과 관계없이 EU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의 땅인 아일랜드의 일부, 북아일랜드의 국경을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 북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갈등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921년 700년이 넘는 긴 지배 끝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아일랜드.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으로 남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영국령을 지지하는 영국 이주민들과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요구하는 아일랜드인들의 분쟁은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1972년 1월 30일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 북아일랜드 런던 대리에 모인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한 영국군. 이로 인해 14명의 민간인 사망자와 13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며 피해 일요일이라 불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장 독립투쟁 단체인 IRA의 재무장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IRA와 영국군의 싸움으로 인한 유혈 사태는 지속됐고 영국의 북아일랜드 통치를 찬성하는 통합주의 무장단체들의 테러까지 가해져 약 25년 동안 3,200여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1996년 아일랜드 및 영국은 무분별한 희생을 방지하고자 평화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을 거친 후 마침내 1998년 4월 북아일랜드에 자치권을 주는 조건으로 성금요일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길었던 싸움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영국의 이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식 명칭. 사실 영국의 공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입니다. 이 명칭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1922년이죠. 1700년대에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합병을 하면서 Kingdom of Great Britain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1800년대에는 아일랜드와의 합병을 통해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922년 아일랜드가 독립을 하면서 북아일랜드만 영국에 속하게 되면서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아일랜드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만큼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관계는 매우 오묘하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백스톱 조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8년) 이른바 굿 프라이데이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벨파스트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북아일랜드 지방에서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협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하고 영국이 함께 EU에 가입을 하면서 사실상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은 없어지게 된 거죠. 관세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사실상 그 전까지는 관세도 있었고 또 테러가 심할 때에는 검문소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른바 평화가 정착이 된 거죠. 만약에 브렉시트를 하게 됐으면 북아일랜드는 영국을 따라서 함께 EU를 탈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는 아주 예전처럼 국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하드보더라고 합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사실은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이 약 전체 수입의 30%가량이 됩니다.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하드보더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달갑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북아일랜드만 빼놓고 영국만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북아일랜드에서 자신들이 영국에 더 가깝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아일랜드로 속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메이 총리 측에서 내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정 기간 동안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이 관세동맹에 남아있고 또 북아일랜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EU의 시장의 접근성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특히 보수당의 강경한 브렉시트주의자들은 이 일정 기간을 딱 못 박아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를 해서 가져온 합의 안에는 사실은 못 박아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사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EU 국가들로서도 좋을 건 별로 없습니다. 영국하고 많은 무역을 하기 때문이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순간부터 EU하고 영국은 무역협상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무역협상의 기간을 2020년 12월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영국, 북아일랜드가 관세동맹에 남아있는 그런 백스톱 조항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죠. 만약에 2020년 12월까지 무역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아일랜드가 관세동맹에 남아있게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강경파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아니, 우리가 EU 회원국도 아니고 분담금도 안 내고 의회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관세동맹에는 남아있고 시장에도 접근하게 한다? 그렇다면 EU에서 탈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반발을 하면서 메이 총리가 가지고 온 합의안을 반대하게 된 거죠. 만약에 EU와 메이 총리가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결국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영국은 아무런 딜 없이 그냥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노딜 브렉시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영국에서 회사를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EU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영국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그렇다면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있을까? 영국 의회에서 사실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도 있었거든요.
많은 영국 의회의 의원들이 노딜 브렉시트는 안 된다라고 투표를 했고요. 그 결과로 브렉시트의 시한이 연기가 된 겁니다. 아마도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영국 기준으로 주말이었던 지난 23일 브렉시트 반대 및 제2의 국민투표를 염원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현재 영국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지 리포터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던입니다. 네, 사실 브렉시트를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들은 못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브렉시트에 찬성했던 유권자들, 현재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난 주말 그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 국민 수십만 명이 런던에서 브렉시트 찬반 여부에 대한 2차 국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이 모였다는데요. 반대 시위뿐 아니라 브렉시트 찬성 집회도 여러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열렸습니다. 규모가 사실 크지는 않지만 런던 방향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그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관계없이 이렇게 브렉시트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영국인 10명 중에 4명은 무력감과 분노,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불안한 상황이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바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난관에 봉착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영국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정부와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조속하게 그 마무리 짓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 그 바닥에 떨어진 리더십, 여야의 어떤 동상이몽, 또 각 당의 사분 오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영국의 정치는 붕괴 상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브렉시트라는 카드를 던져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당본인이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런 그 이미지 추락도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영국이 빨리 극복해야 하는 과제겠죠. 어쨌든 영국은 EU를 탈퇴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국과 유럽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유럽에서의 역학 구조가 상당히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진행 과정이 이렇게 깜깜한 안개 속인 것처럼 전문가들의 전망도 극과 극이고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영국이 유럽을 떠나게 되면 영국 경제는 물론 유럽 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브렉시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건 취소되건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영국과 유럽의 관계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이 안고 있던 여러 문제가 이 계기로 수면에 떠올랐고 영국이 설사 브렉시트를 번복하더라도 그 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수정 리포터. 네, 고맙습니다. 네, 현지 리포터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브렉시트 이후에 구글에 EU를 살펴면 어떻게 되나요? EU가 뭔가요? 브렉시트가 뭔가요? 하는 식의 검색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모든 유권자가 브렉시트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일까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인데요. 브렉시트 논란에서 나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 정신을 가지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또 통합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s that if this vote is not passed tonight, if this deal is not passed, then Brexit could be lost. 글로벌 핫 이슈를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소개하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브렉시트는 경제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깨어있는 유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유권자의 반성과 또 올바른 선택으로 극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표의 힘, 유권자의 책임의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월드리포트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욱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